자, 유병백세 제6화 방송하겠습니다. 2018년, 야, 해가 바뀌었다, 그죠? 자, 의학의 지나친 발달로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백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왕 죽을 수 없다면 병상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하나라도 챙겨 알아가지고 좀 건강하게 살아보자, 웃자둔동 버텨보자 라는 뜻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사실은 제가 너무 심심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올해 모발이식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해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하루에 수천 번 이거 막 나무 하루에 7, 8천 번 이거 막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 이제는 너무 지겨운 거야 삶이.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하고 살아보자 라는 그게 사실은 컸죠. 그래, 맞아요. 사실 그 주제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이제 주제는 이게 일종의 이제 가심, 가심 스님으로 더 라인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실 때부터 이 브레스트 오그멘트니까 그런 영어로서 몰라. 예,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춰서 말해줘야 알아. 내 수준이었다. 그래서 예, 자, 이제 핫해질 때 됐다. 이제 사람들 막 엄청 옵니다. 10명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카이 성형외과의 조용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카이 성형외과 조용현 원장입니다. 결혼했대. 3년 됐대.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연애 결혼하셨어요? 소개받았죠? 소개팅이구만. 좋아요?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는데 뭐 좋은 점이 더 많은 좋은 점이 것 더 같아요. 많아요? 네, 일단은 뭐 난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아니 내가 만약에 총각이었잖아. 그러면은 병원도 열심히 안 할 거야. 나는.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나왔을 것 같아. 그냥 내 벌 것만 딱 쓸 것만 벌면 충분하잖아. 망하겠다. 그러면 지금도 잘 안 되니까 망한다 봐야 돼, 그지? 정순굴레머님 안녕하세요. 와그라노님 안녕하세요. 자, 그 집에 아침에 밥 어떻게? 밥이 저는 아침 안 먹습니다. 예, 안 드시는 겁니까?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침을 안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그래요? 네. 저는 아침을 안 먹고 대신에 와이프가 아침에 뭐라도 먹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는 그래도 뭐 과일 주스를 한 잔 먹는다든지 빵이라도 하나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대단하다. 그래도 뭐 챙겨주신다. 저희 집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보통 그 남자분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집에 아침에 집에 가면 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밥은 없어 거기에. 밥은 식당에 있지 김밥 천국에 있지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음에 대해 물어보면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선생님들은 하는 거 아니요. 결혼하는 거 아니고. SH님 안녕. 그래 오늘도 술 먹지 말고 그래. 목요일 날에도 술 안 먹어야지. 내일 몰아서 확 마시고야지. 그지요? 잘했어요. 오늘은 가슴 학대인데 굳이 여기에 국한되실 필요 없이 뭐 결혼, 정치, 종교, 뭐 북한 핵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주제대로 흘러간 적도 별 없잖아. 지난주는 좀 지난주는 치과였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한 게 엄청 많더라고. 지난주는 좀 주제에 맞게끔 잘한 것 같아. 엉망이지. 가족끼리 그러는 건 아니군요 라는 말은 일반화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가족이 생기고 나면 가족 외 사람하고 응응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그걸 하면 안 돼. 큰일 나. 잡히가 한다. 그 물어보거든. 원장님 결혼하시고 바람 핀 적 있냐 물어봐. 한 번도 없다. 진짜 한 번도 없다. 그럴 수도 있나요? 마함즈님 안녕하세요.
억대 연봉. 다 억대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진 않아. 잘 버는 분도 있고, 그죠? 네. 또 뭐 잘 버는 분도 있고, 잘 못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 아닙니다. 전 지금 이제 개원한 지 3개월째밖에 안 돼가지고 힘듭니다. 잘 될 거야. 우리 조영 원장님이 이 브레스트, 이 가슴 쪽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해주시고요. 저 옛날에 병원에 일할 때 저희 간호사 몇 명을 소개해줬는데 다들 만족감이 기가 막혀. 아 그때 음. 그랬었나요? 난리 났다니까. 그 우리 병원에도 직원이 지금 2명이 지금 대기 타고 있어. 왜 지금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여행 잠시 갔다 오고 돈 모아서 간단다. 꾸준하게 하면 무조건 된다. 원장님 아무 걱정하지 마. 남성의 경우 여성형 유방은 수술로 치료되는 건가요?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게 뭐 호르몬 영향인 경우고 하고, 그리고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여성형 유방이 마른 남성분들한테는 없습니다. 좀 통통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수술로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가슴 조직하고 그 유방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까지 다 뽑아내는 흡입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정말 심하다 하면은 아예 그냥 그 피부랑 피하 조직을 다 절개를 해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막 심한 경우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하죠. 네, 남자는 그러니까 저도 있거든요. 늘어지신 분들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그냥 살짝 가슴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수술하려고까지는 잘 안 하죠. 네. 저는 부산은 아닙니다. 고향은. 가슴 수술이든 뭐든 만족도가 높게 하려면 일단 수술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가슴이 다른 수술보다 만족도가 200%라는 말은 저는 맞다고 얘기를 드려야죠. 가슴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저도 우리 직원들이나 보면 환자들 보면 가슴 수술한 사람 만족도가 진짜 큰 거 같아요. 이게 뭐랄까 자신감, 자존감 이런 그러니까 거 회복이 굉장히 잘 모르시는 게, 주변에서 이제 가슴 수술 한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가슴에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슴 수술 하시는 제 환자분들은 그런 질문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자기 만족되는 수술 하시고, 자기지 맞아. 옷 입었을 때 옷태라고 하죠. 옷태. 그러니까 핏이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커져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취업 성공하셨다는. 오, 취업 성공했다고. 엄마. 축하합니다. 취업도 하시고. 야, 희나치님. 남자분이십니까? 여자분이십니까? 정규직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자라면 해야지. 가슴 확대. 그래. 남자라면. 축하해요. 와, 요즘 취직도 힘든다는데. 그렇지. 남자 먼저 심어야지, 머리. 연령대. 근데 저 알기로는 가슴 확대가 보통 그 바다 건너 일본 같은 경우는 아기 놓고 한 두어시 출산 놓고 나서 딱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지금도 어떻습니까? 약간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수술하는 풀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있던 병원에서 통계적으로 보자면, 왜냐면 전 나는 이제 개원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십 대 분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20대 막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약간 되게 저렴한, 그러니까 가격대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았어요. 50대 초반까지. 네. 30대부터 50대 초반. 그리고 수술하는 시기는 특별히 딱 정해놓고 하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슴이 컴플렉스라면은 그냥 최대한 빨리 그 컴플렉스를 털고 남자도 많이 만나고 그래.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 옷도 좀 예쁜 거 입고. 그렇게 해서 자기 가치가 올라간다면은 그냥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은 성형수술 자체는 일단은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 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자기가 결정을 하면 자기한테 경쟁력이 있다면 바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부모님한테 의존해야 되는 경우라면 부모님이 빨리 데리고 가는 게 좋고 왜냐면 맞다. 저 보면 이게 수술하고 나면 이게 촉감 자체가 거부감이 있지 않냐는데 요즘 나오는 백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가 보형물들을 막히고. 좀 몇 개 가져왔어요. 근데 보형물 촉감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가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의젓, 참젓 그러죠. 근데 의젓이 참젓 같을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경우에 한해서는 약간 의젓도 참젓 느낌이 나는데 그 경우는 원래 본인이 가슴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확대를 조금 해서 크기를 키워도 촉감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를 정도로도 되긴 됩니다. 근데 저를 찾으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일단은 10명이 수술하면 9명 이상은 다 진짜 가슴인지 수술한 가슴인지 촉감이 구분이 될 정도로 밖에는 안 돼요. 다만 보형물을 좀 비싼 걸 쓰면 쓸수록 촉감이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거부감이 없는 촉감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이게 사진 화면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일반적인 이런 이제 그냥 텍스처드 제가 다시 처음 설명을 드릴게요. 보형물은 일반적으로 표면이 매끈한 이런 보형물하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어 있고 거칠거칠한 텍스처드 보형물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이 스무스 보형물이 아닌 이 텍스처 보형물들은 또 분류가 나눠져요. 그냥 일반적인 까칠까칠하네 이게. 네, 까칠까칠하죠. 이게 이제 매끈한 거. 네, 이거 스무스 보형물이고요. 이게 표면이 매끈해 비닐처럼 이런 보형물이 있고 요런 거는 약간 까실까실한 촉감에 이 외장재가 마감이 되어 있는 거야. 요런 보형물이 있대. 요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한다 그죠? 요즘은 이제 스무스 이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처음 잘 권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 스무스 보형물을 넣어 놓고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텍스처 보형물들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하지 않는 보형물인 거예요. 마사지를 하지 않는 보형물. 딱 무 마사지. 세무 만지는 스웨이드 만지는 벨벳보다는 거칠고 한 그런 질감인데 이제 마사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텍스처드 보형물을 쓰는데 텍스처드 보형물은 스무스 보형물에 비해서 촉감이 후져요. 촉감이 후지니까 이 촉감이 후진 걸 어떻게 좀 촉감이 좀 좋게 해볼까 해서 이 스무스 보형물의 촉감을 흉내낸 게 이런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해가지고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까 것보다 표면이 많이 부드러워요. 다르네. 좋다. 마이크로 텍스처라는 신형 제품이다. 전기장판 켜도 안 녹습니다. 안 녹는다 중에. 와우라님 땡큐. 우주까지. 야구구나.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가. 이런 텍스처 보형물을 쓰면서 스무스의 촉감을 흉내낸 게 이제
나왔는데 스무스 보형물에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흐물흐물 하거든요. 스무스처럼 보면은 이제 올려놓고 그냥 보면 축 처져요. 늘어지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늘어져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 슬라임 그 컴퓨터 게임 같은데 보면 슬라임이라고 하죠. 그 슬라임 같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들 하세요. 이 마이크로 텍스처를. 근데 이 마이크로 텍스처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유행하기 전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게 이 모양을 이걸 보시면 이제 그 옆이 이렇게 아래쪽이 볼록한 모양이에요. 이게 물방울 모형물이에요. 만들어놨네 아예 네. 모양을요. 보이시죠? 위쪽은 얇고 아래쪽은 도톰하고.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이 보형물의 모양이 가슴의 모양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쓰는 게 제일 좋은데, 한때 일반적인 가슴 수술보다 수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좀 사용이 됐어요. 이제 다 물방울 보형물, 그러니까 물방울 가슴 수술, 물방울 가슴 수술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물방울 보형물을 많이 썼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촉감이 안 좋습니다. 촉감이. 그러니까 만져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제일 좋네. 네, 촉감이 이게 제일 좋다. 촉감은 비닐이 제일 스무스 좋네. 보형물이 이게 좋아요. 제일 좋다. 그리고 일단 보형물이 좀 저렴한 편이고 촉감은 좋은데 마사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스무스 보형물을 쓰고도 마사지를 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데, 한 가지 스무스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우리가 가슴 수술하고 흔히 따라올 수 있는 좀 불만이나 부작용 중에 리플링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렇게 물주머니 밑에 담아놓고 흐물흐물하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물이 한쪽으로 쳐졌을 때 옆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글우글 우는 그런 현상이 조금 많이 생겨요. 이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런 주름이 잡히는 게 밖에서 보이는 게 좀 심해요. 얘 같은 경우. 밖에서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 그 리플링은 이 텍스처드 보형물이 보형물 앞쪽에 있는 조직에 달라붙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스무스 보형물을 썼을 때 리플링하고 텍스처 보형물을 썼을 때 리플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스무스 보형물은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제 흐물흐물한 게 장점이지만 너무 주름이 많이 잡혀요. 근데 텍스처드 보형물들은 주름이 좀 덜 잡히긴 하는데 이 표면에 이 가슴 안쪽이죠. 보형물 앞쪽에 있는 조직이 달라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네 모양이 그대로 바깥에서 보이는, 그렇게 해서 리플링이 생기는 기전이 조금 달라요. 아무튼 아까 물방울 보형물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이 물방울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봐도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가 얇아요. 이 안쪽에 있는 젤의 단단함, 그러니까 코헤시브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코젤코젤한 게 코헤시브 젤이에요. 근데 그 젤 단단한 정도가 제일 높아요. 보형물들 중에서. 그래서 얘는 거꾸로 뒤집어 놔도 이 모양이에요. 그대로네. 그러니까 젤의 흐름이 없고 단단하고, 그리고 이 모양을 잡기 위해서 껍질이 제일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형물이 피부가 얇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만져지죠. 근데 피부가 얇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은 사람들, 그리고 가슴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보형물을 한참 많이 썼는데, 물방울 보형물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보형물이 이제 피부를 밀어가지고 피부가 늘어나요. 근데 피부가 늘어나고 나서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보형물이 잘 만져지고 촉감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겠네. 그리고 아래쪽이 볼록하다 보니까 유두의 아래쪽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래가 볼록해진 느낌, 약간 처진 느낌이 나면서 유두는 살짝 들리고 약간 그런 부작용들이랄까, 그런 모양적인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텍스처 같이 흐물흐물한 보형물들은 라운드 형태, 그냥 위아래가 똑같은 그냥 이런 원형 형태지만 몸 안에 넣어 놓으면 중력 때문에 살짝 물방울 같은 모양이 나와요. 자연적으로 그렇죠. 중력의 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텍스처나 스무스나 그런 것들은 굳이 물방울 보형물을 쓰지 않아도 물방울 보형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모양을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있더라도 호빵 같더라도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간의 물방울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물방울로 이렇게 질감이 좀 떨어지는 제품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행이었겠네 보니까. 한참 유행을 했고 나도 들은 거 있어요. 저도 이제 음. 한참 많이 수술해줬는데 수술 결과를 제가 보면서 중간에 만족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이제 지금은 물방울 많이 쓰진 않고 그러니까 어떤 백이 좋다기보다는 환자의 케이스마다 틀린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이분한테는 이게 맞고 저분한테 오 물풍선 30개 물풍선이란다. 별풍선. 별풍선 30개. 프리도스님 저번 주에 보여주더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30개 저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먹진 않아요. 네, 좋은데 모아가지고 기부할 거예요. 프리도스님 감사. 자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백들 중에서 네. 가장 비싼 가격은 어떤 게 비싼지요? 이제 이게 요즘에 핫한 모티바라는 보형물이에요. 모티바. 모티바. 이제 이 모티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납품되는 금액이 다른 보형물의 3배예요. 3배. 3배. 네. 3배 비싸네. 만져보시면 아마 샤넬이네. 촉감을 어떤 아실 거예요. 매일봉주님 안녕하세요. 오, 야 이거 왜 틀리다. 오,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스무스나 야, 이거 죽인다. 모티바. 마이크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안에 물주머니 들어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식염수 틀리네, 백을 진짜. 식염수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 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무스 백 안에도 코에시브 젤이 들어가 있고 코에시브 젤은 실리콘이에요. 근데 흐물흐물한 느낌이랄까요? 근데 저 모티바 같은 아, 경우에는 이거 정말 좋다, 모티바는. 가슴이 찰져요. 그러니까 진짜. 찰떡 아이스? 모양을 잡기에도 저희가 수술하면서 가슴 수술하고 이제 크기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엄마 품. 엄마 품이다, 엄마 품. 일단 엄마. 쫀득한 쫀쫀한 느낌이 나요 보형물에서. 그래서 와, 좋네. 이제 비싼 대신에 이제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같은 칩 경우에는 같은 게 이제 들어있어요. 보형물은 뒤에 보면 이 모티바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까이 이렇게, 대보시면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마이크로 칩이. 칩 보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마이크로 칩인데 모티바 회사에서 환자별로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스캐너를 찍으면 이제 이 환자가 어떤 의사한테 수술을 했고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어느 크기의 어느 타입 보형물로 수술했나 하는 게 다 나와요. 아, 이거 맞다. 이거 텔레비에서 본 거 있다. 동물의학 같은 데 보면 멸종 동물들 칩 넣어놨다가 잡으면은 막 끓으면 나오잖아. 대신에 이거 보안 상태에서는 삐 소리 안 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야, 이 요즘 제일 좀 핫하네요. 그런데 이게 금액대가 상당히 비싼데 네, 3배 그만큼 정도. 일반적으로 거의 1,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와, 이걸로 수술하면 1,000만 원 정도 봐야겠네요.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해요 조금씩. 예, 좋다. 우리 직원 10년 근속하면 이거 하나 해.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모티바 회사가 머리를 잘 쓴 게 의사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진 않았어요. 보통 일반적인 보형물 회사들은 이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요. 이거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써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아예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를 했어요. 마케팅을 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이 병원에 모티바 해요 하고 찾아오게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은 머리를 잘 썼고 대신에 고가 정책을 유지하기도 쉽게 많이 뿌려놨고 이제 그런 상태. 환자들에게 인식도를 먼저 높여서 먼저 찾아오게끔 했구나. 그래서 이제 유아인 닮았대.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보형물들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거는 보형물이 좋다고 그래도 촉감 안 좋을 사람은 촉감 안 좋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분은 보형물 크게 상관없이도 되게 좋은 촉감을 얻을 수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크기를 크게 해도 촉감도 좋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안 그런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는 그냥 인터넷만 검색해 보시지 마시고,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상담비는 공짜니까 그냥 가 상담 받아보시고 보형물도 직접 만져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어떤 분이 보형물이 터질 수도 있냐고, 뭐 교체해야 되냐고 이제 그런 얘기 물어보셨었는데, 예전에 식염수 보형물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식염수 보형물을 쓰기 전에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썼어요. 실리콘 보형물을 썼는데 그 당시에 한참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실리콘 보형물이 세 가지고 그 실리콘이 이제 조직에 스며들어서 유방암이 생긴다고. 조직하고 달라붙는다. 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하기도 하고 소송도 엄청 생기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논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크게 상관관계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그 불안함 때문에 그 시장에 파고들어서, 그리고 자기도 보형물 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게 식염수 보형물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데 이제 옛날에 많이 썼잖아. 식염수. 지금 40대 중반 넘어가신 여자분들은 식염수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때 많지. 근데 그 식염수 보형물은 일단은 촉감이 안 좋지. 후지고 만졌을 때 안에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땡땡볼 기억나시나요? 던지면 맞아. 막 통통 튀어다니는 그거가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약간 알가슴, 뭐라고 그래? 알가슴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 촉감이 안 좋은 걸로 한참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 보형물인데 실리콘이 새 나가도 안전한 보형물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게 코에시브 젤이에요. 우리가 다 코젤 하는데 그게 코에시브 젤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코에시브 젤도 실리콘입니다. 근데 10년쯤 되면 보형물에 곰팡이가 핀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형물이 새 나가도 그 실리콘이 이제 문제가 없게 하자. 그래서 실리콘 분자끼리 달라붙어 실리콘끼리 엉켜있지 조직에 스며들지 않게 하자. 코히시브예요. 서로 달라붙는. 어드히즌이라고 해가지고 달라붙는 거, 접착제 어드히시브라고 하잖아요. 어드히시브인데 그걸 코히시브란 말을 만들어가지고 코히시브라고 한 거고, 이제 보형물이 이제 교체 시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누가 질문도 하셨는데, 보형물은 일단 코에시브 젤백은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지면 바꾸시면 되는데 안 터집니다. 일단 안 터지는 게 정상인 거고요. 보고된 것들은 이제 뭐 충격으로 인해서 보형물이 터졌던 경우는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핸들에다가 직접 가슴을 너무 세게 부딪혔던 뭐 그런 것도 보고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칼로 찔려가지고 가슴을 칼로 찔려서 보형물 파열되는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지간한, 그러니까 원래 보형물 자체에 흠이 있어가지고 새 나온 경우나 아니면은 보형물을 몸 안에 넣는 과정에서 이제 의료 기구에 찢겨서 새는 경우 아니고서는 그냥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10년 뒤에 보형물 교체해야 되나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죽기 전에까지는 쓰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막 손으로 꽉 잡는다고 터지진 않죠. 제가 잡아봤는데 그냥 안 터집니다. 손톱에 찔리면 터집니다. 네, 그거 조심하세요. 안 터집니다. 안 터집니다. 네. 안 터집니다. 그리고 배꼽으로 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배꼽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배꼽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배꼽으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는 이제 배꼽으로 배꼽 쪽으로 또 이렇게 박리를 해가지고 가슴 안에 공간을 박리를 해놓고 관이 연결된 그 보형물을 집어 넣어요. 그래서 식염수 백을 쓸 때는 보형물을 여기에 넣어놓고 식염수를 채우고 튜브를 잡아서 빼버리면은 보형물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염수 백을 쓸 때는 가슴으로들 배꼽을 통해서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절개 방법은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 밑선 그리고 유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타도 안 터지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 환자들 뭐 외국분들 오시면 그날 수술하시고 다음날 저한테 경과 보시고 바로 비행기 타고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괜찮네. 그 남자도 요즘 가슴 백 넣어서 하는 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데 남성용 백도 따로 아니, 저는 그거는 어. 안 해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트랜스젠더 수술 몇 케이스 했었고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슴 써달라고 하는데 조금 트랜스젠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해요. 트랜스젠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 가슴 근육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피부가 여자만큼 잘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2번, 3번 정도 수술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느 정도 피부 늘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형물을 좀 다른 바꿔서 좀 더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슴 성형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흉터가 거의 안 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만져보면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아주 마르고 작은 체형의 사람이 엄청나게 큰 사이즈 백을 넣으면 어떤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흉해요. 보기에도 흉하고 일단 원 없이 커 보일 수는 있는데 막 소원풀이 하는 거네 한번 자기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서 일단 저도 물고 빨고 싶은 가슴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야하지 않다. 근데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도 전혀 음란스럽지가 않네. 직접 피부가 많이 이렇게 뭐 흉하고 과하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얇아질 늘어나고 수도 나중에 있겠네. 트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살 막 우글우글하고 트겠네. 되게 안 좋아요. 울고 그러겠네. 아, 하면 안 된다 이제. 절개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나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절개를 하게 되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추가 요금은 붙고요. 그리고 또 젠더분들은 유륜이 다루는 것도 유륜이 작아요. 유륜이 작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밑선을 수술 많이 하시고 트랜스젠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성분들 가슴 확대할 때 어디로 많이 이 절개해서 들어갑니까? 뭐 유륜 뭐그 젖꼭지 아래입니까? 가슴 밑선 많이 들어가. 누구 할 때? 여자분들 보통 수술할 때. 요즘에는 반반 되는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다양하구나. 어깨가 안 좋다. 너무 큰 백을 넣어서 그런 것이지 않나요? 어깨가 안 좋다는 거는 낭설이고요. 보형물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 어떤 보형물들은 아예 무게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형물 양쪽 2개도 1kg 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깨 아프시다는 분은 전 지금까지 못 봤어요. 다만 원래 거대 유방증이신 환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첫 번째 힘든 게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다는 걸 표현하세요. 하지만 보형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고 어깨 아프다 하시는 분은 못 봤고요. 가슴에 어떤 철을 넣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슴 수술하면 나중에는 다 처지는 거야. 저게 이제 궁금한 게 보통 그 미스 말고 이제 결혼하시고 애 한 둘이 놓고 나서 모유수유하고 나면 많이 늘어지잖아요. 이게 유선이 다 축소되고 나면 피부가 많이 이렇게 뭐랄까 이제 헐렁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가슴 확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즈에 맞는 백을 넣고 나서 좀 지내면 한 5년이나 10년쯤 뒤에 혹시 피부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혹시 이렇게 이제 접하시는지. 그러니까 처지는 거를 이제 약간 일반인들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게 뭐냐면 일단 가슴이 수술이 되고 나서
3개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살짝 처져야 제일 예뻐요. 가슴은. 그런데 반대로 가슴이 처진 분들, 우리가 이제 가슴 하수라고 하는데요. 가슴 하수를 단계에 따라서 몇 단계로 나눠놨어요.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은 뭐 3단계, 어떤 사람은 6단계 뭐 그렇게 나눠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진 가슴을 교정하는 첫 번째 초이스가 바로 가슴 확대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늘어나 있는데 이 늘어난 거를 펴줄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볼륨을 넣을 수밖에 볼륨을 넣어서 늘어져 있는 주머니. 처진 거를 늘어져 있는 주머니, 딱 그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늘어져 있는 주머니를 팽팽하고 탱탱해 보이게 하려면 이제 확대가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그렇죠. 하지만 너무 심해서 확대만으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유두와 유륜을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피부를 조금 피부를 잘라내서 주머니 옮기고.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네.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 그런 수술은 조금 힘들고 좀 그렇겠다. 시간도 오래 네. 걸리고요. 그렇게 모양도 짝 맞추기도 되게 좀 힘들겠네요. 좌우를 이 두 개니까. 그런데 우리 가슴 성형외과 전문 하신 분이 얼마나 힘들게, 가슴이 하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좌우 짝 맞출 필요도 없고 하필 두 개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장님 오른쪽이 좀 크네요. 사람 가슴이 수술 전이 좌우가 비대칭이 있는데 같은 백 사이즈를 넣거나 해도 딱 안 맞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커져요, 작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원장님 우리는 꿋꿋해야 돼. 왜냐? 여차 잘못해가지고 세 개였으면 우리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니까 다행히 다 시향이 된 거야. 토탈 리콜에 나오는 막 그런. 두피 문신. 두피 문신. 아이고, 내 또 질문이 왔네. 모발이식 하고 나서 모발이식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하나 딱 있다. 하나를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 아무리 촘촘하게 심들 하더라도 빽빽하게 되지 않습니다. 정상 밀도를 100으로 보면 맥시멈 6,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최대한 60% 밀도밖에는 1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예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한 번 더 합니다. 약 10개월이나 1년 뒤에 사이사이에 할 수는 없어요. 한 10%에서 15% 정도만 밀도를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인의 100이면 한 70에서 75%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 최고 밀도라. 이기까지 할 수 있지. 두피 문신은 별로예요. 왜냐하면 저도 문신을 많이 했지만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난 문신하고 있었다. 보기 흉해요. 왜냐하면 잉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점으로 톡톡톡톡 찍어놔도 싹 번져. 이게 퍼지거든. 안 퍼지는 잉크 있다고 많이 광고에서 많이 사봤는데 다 퍼져. 생구라야. 인체가 생리가 퍼지게 돼가 있어. 라면 물에 넣어봐. 면이 가만히 있는가? 면이 퍼지지. 그럼 문신이 점처럼 아주 보기 싫어져요. 별로입니다. 별로고, 또 표현이 또 그렇다.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빡빡 갖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작은 바늘로 작은 점처럼 있잖아요. 톡톡톡톡 심어주면 그 삭발 친 것처럼 그런 거는 괜찮아요. 한 3년, 5년 정도 볼만 하더라고. 그렇지. 사람들이 항상 까먹는데 나도 의사야. 잘 몰라. 근데 내가 왜 가운 입고 있냐. 사람들이 하도 내가 의사님 자꾸 물어봐. 저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물어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래. 그래서 문신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하더라도 아주 소량. 큰 기대는 걸지 마세요. 자, 문신 내가 원래 좀 그래. 내가 좀 성격이 좀 뭐랄까 착하지. 선천적으로 좀 스트레이트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자 포지션 맞지? 저는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입니다. 내 꿈이 사회자예요. 사회. 나 결혼식 주례도 보고 사회도 보는데 내가 사회 보면 전부 다 이혼을 해. 요즘 결혼식 사회는 보지 않고 있어요. 자, 재밌다. 야, 그 원장님이 수술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수술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느 분이 또 여쭤보네요. 힘들었던 케이스는 솔직히 이제 수술 자체가 힘든 거가 있고요. 수술 결과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다 의사들이라면, 특히 수술한 의사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수술이 힘들었던 케이스는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경험이 부족할 때 가슴 쪽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혈관이
혈관이 되게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뭉쳐가지고 있는 게 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중간에 이제 그분은 이제 가슴 안쪽에 혈관종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 혈관종에서 출혈이 시작된 겁니다. 수술하고 있는 중간에.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을 그거를 피를 다 지혈을 해가면서 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경험 중에선 제일 힘들었던 케이스였어요. 저는 제일 힘든 수술이요. 포경 수술이 제일 그러니까 내가 받아봤던 수술 중에서 내가 뼈도 많이 부러져 보고 내가 축구 이런 거 좋아해 축구 스노보드 이런 거 좋아가지고 진짜 뼈 많이 부러져 봐가 내 전신 맞지만 5번 했거든. 다 괜찮았는데 포경 수술하다 진짜 죽을 뻔했다 진짜.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다음 주가 비뇨기과 보이죠? 밑에 포경 수술 성기능 장애가 하거든. 내가 진짜 죽을 뻔했다 그냥. 피도 겁나 많이 흘리고 내가 내가 그 원장님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아 내가. 그분 아드님도 비뇨기과 의사인 것도 알아. 내 말 못해. 내 말하면 내 참 그분한테 참 누가 될까 말을 못하는데 참 험하게 하시다 선배님 그런 거 아니다 진짜. 진짜 험하게 했다. 내 말하면 진짜 큰일 난다 내 진짜. 아우 진짜 내. 자 봅시다. 흑형 통장님 M자 때문에 상담 받으러 갈 건데 DC 해주나요? 말 잘하면 DC 있지. 이 세상에 애 누르는 장사가 어딨나. 근데 우리는 누구 꼭 특별히 알려줄 그런 건 없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 그리고 어린이, 화상환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해드립니다. 말을 잘해야 돼 일단. 아니 말하면 큰일 나. 위쪽에 아까 위에 또 뭐 있었는겨? 탤런트 DJ들 분 중에 뭐 했던 분들이 있는 분이 있으면 말해달랍니다. 어디요? 아까 어떤 분이 말하는데 연예인 중에 하시는 분 중에 이제 강남 쪽에서 가슴하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다 몇 명씩은 해봐요. 연예인들. 근데 뭐 아이돌 그룹 멤버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가슴이 약간 본인이 밝히기 싫어하는 그게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여기 지금 아프리카 TV 방송 아프리카에서 엄청 유명한 그 여자 BJ 중에 한 분도 저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한 분이 아니죠. 두 분이 받았는데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방송에서는 자기는 안 받았다고 한다, 가슴 수술 안 했다고 한다라고 우리 직원이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스타인 줄 몰랐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친구더라고요. 그게 참.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여자로 태어났다면요. 나는 중3 겨울방학 때 가서 막 했을 거야. 너무 이릅니다. 나는 몰래 돈 모아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알바 진짜 몇 년 열심히 해가지고 난 하러 간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할 거야. 모티바요? 모티브 할 거야. 원장 좀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모티브 할 거야. 이거 촉감 진짜 좋다. 네, 좋아요. 매끈한 이거 약간 촉감이 좋으면서도 약간 텍스처 있다 해야 되나? 모양을 잡게 좋아요. 가슴 모양을 잡게 좋아서. 이게 좀 진짜 질감이 다르다 앞에 것더라고. 근데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모티브 하고 나면 마사지 해야 돼요? 아니요, 안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근데 원장님마다 수술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제가 계획한 공간만 딱 방기를 해요. 그리고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랄까 고정 속옷도 안 차요. 그러니까 보통 고정 속옷 하는 수술 방법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보정 속옷 안 입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마무리는 그냥 더마본드 아시죠? 더마본드를 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부터 샤워도 가능하고. 이 원장님 수술은 겁나 잘해요. 진짜 잘해요. 왜냐면 우리 직원이 수술을 받고 왔거든. 애 놓고 이 늘어진 분이 받고 왔거든. 난리 났다 병원에서. 그래서 모신 겁니다. 괜히 소문 듣고 이 사람 나오자 이게 아니다. 우리 오는 분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 검증한 사람들이거든. 확실하다. 오리지널이다 보면 된다. 저기 뭐 일본 젤리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한때 우리가 지금 쓰는 이제 이 코에시브 젤 보형물들을 그 미국 사람들은 거미베어라고 그래요. 거미베어, 이렇게 거미베어 그 거미베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그 이렇게 먹는 젤리, 네, 포도, 모양. 포도 네. 색깔 깜잡잡하게 생긴 거. 그거 하리보 비슷한 거. 맞아. 하리보 비슷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꼬마곰 젤리, 그렇죠. 우리나라에 꼬마곰 젤리는 나왔었는데 꼬마곰 젤리보다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다 이것도. 또 먹자. 자, 갱년기 남성이여 마시라 석류. 가위 갖고 올게요. 석류를 먹자. 룰라랄라. 근데 보형물 안 만져보신 분들은 지금 막 젤리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안 만져보셔가지고는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만져보시면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바로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재밌는 사람 아니고 한상보 원장님이 되게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가슴 하고 있고요. 자, 심심한데 우리 모자나 한번 쓰고 갑시다. 이거 한번 쓰실랍니까? 이거 한번 쓰실랍니까? 이것도 멋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쓰면 대감님 모자. 이건 대감님 모자고요. 이거는 갓 한번 써보시죠. 갓도 네. 되게 멋있습니다. 네. 네.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네. 이게 사람이 쓰는 거 맞습니까? 이거 쓰세요. 이건 좀 커서 잘 들어가요. 이거 한번 써. 제가 훈장 모자. 반대다. 이거 프라이브 이랬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훈장님 머리가 모자. 되게 작으신가 봐요. 저는 안 들어가요. 크다 원장님 머리. 은근히 크네. 이거 쓰고 한번 해보자. 뭐또 이런 거 쓰고 뭐 하면 또 이래 또뭐 좋을란가. 자, 난 그거다. 저승사자. 자, 신과 함께. 뭐 많이 머리 이쪽이 쭉 들어가잖아요. 이건 좀 들어간데 좀 저는 들어가네. 얹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보다 작아요. 가쌍보 됐. 자, 한몰 가슴. 자, 한몰 가슴이란 건 없고요. 한몰 유두입니다. 한몰 유두인데, 유두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게 한몰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모양적으로 너무 보기 안 좋을 때 유두 쪽을 들어가 있는 걸 잡아 빼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것도 수술적 치료가 제일 좋습니다. 그 한몰류도 말하는 거죠? 네, 한몰 뒤로 유두. 들어간 거. 그 싹 꺼내가지고 바늘로 딱 고정해가지고 테이핑 해주고 막 이러던데. 다시 말리 들어가지 말라고 밑에 막 근데 박내해주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네.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가슴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가슴 나왔다. 가슴을 딱 잘라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한몰 유두가 생기는 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유두가 있고 유두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제 여기 안 나오나? 나와요. 이쪽 여기 쿠퍼 리가멘트라는 리가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퍼씨인데 우리가 쿠퍼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쿠퍼씨인데 요구르트 쿠퍼. 쿠퍼씨인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단은 잡고 있어요. 이 가슴 조직을. 근데 또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유선 조직 그러니까 젖을 만들어내는 조직 사이사이로 유관이라는 게 유두까지 올라갑니다. 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약간 뭐 선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가슴에 비해서 그게 길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에서 일부러 칼집을 내서 그냥 쭉쭉 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끊어주네. 어.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수술이에요. 스타님 또 재밌는 또 의견을 피력해 주셨네. 성형하시는 분들은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성형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못생겼어도 개성으로 살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성형하고 남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 머리 심는 분들 보면 심리적으로 뭐 남한테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어떤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분명히 그게 제일 있죠. 큰것 근데 같아요. 예. 조금 이제 저 성형외과 전문을 살다 보니까 저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게 됐어요. 오, 나왔다. 야. 못생겼어도 개성으로 살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못생겨서 개성 있어 보이는 사람, 뭐 스타님이 남자분이실 수도 있고 여자분이실 수도 있는데 매력 느껴지시던가요? 안 느껴집니다, 보통은. 그리고 쟤 진짜 못생겼다. 근데 매력 있어. 그럴 순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못생기지 않은, 적당히 못생긴 경우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호감이 갑니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외모를 바꿔서 이제 자신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진짜로 자신감이 생기면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단은 뭐랄까,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되게 막 훔쳐서 맨날 막 이러고 다녔던 친구가 어느 날 좀 당당해지고, 근데 그게 외모적으로만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말투에서도 드러나게 돼요. 보면은 수술하시고 나서 환자분들이. 하기야, 나도 머리 심고 이제 머리 세우고 다니게 됐거든요. 하니까 되게 양복 입을 때 좀 뭐랄까 편리하고, 사람들도 좀 더 많이 좀 뭐랄까 귀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또 숨기고 그러진 않아요. 보통 말하거든요. 심었다고. 재밌어. 그러니까 각자마다 틀린 것 같아, 생각들이. 그치? 그 가슴 수술하고 모유 수유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슴 수술하고 모유 수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쪽으로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다시 나온다,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가슴 근육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어깨에서 여기 갈비뼈 있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는 대흉근인데, 요즘 수술하는 방식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갈비뼈에 달라붙는 부분을 조금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근육 뒤쪽으로 보형물을 싹 넣어요. 그러면 보형물이 살짝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모양이 예쁘게 되는데, 일단 그게 이중평면법이라고 하는 수술이고요. 보시다시피 아까 이 근육 뒤로 넣는다고 그랬죠? 이 근육 뒤에 넣고 유선 조직들은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이 유선 조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수술하고 모유 수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상관없네. 모유 수유 자체를 하고 나면 가슴이 하수가 조금은 생겨요. 누구나. 아주 가슴이 아예 없었던 분,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별로 안 커졌던 분들, 그런 분들은 가슴 처짐이 거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슴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이라면은 모유 수유를 하고 나면은 유두도 늘어나고 가슴도 처지고 그런 게 보통이고요. 근데 가슴이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 모유 수유를 한다 그래가지고 더 처지는 건 아니에요. 더 하는 건 아니다. 선호 관계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자. 배우 한혜진님의 팬인데 자연 맞으시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왜 할까 모르지. 또 설사 심었다 한다. 그걸 했다 해도 그걸 또 했다 말하면 또 되는가 같아. 안 되지. 크리스마스 날 만나자는 여자가 10명 가까이 되고, 야, 내가 6명까지 만나봤는데요. 진짜 힘들어요.
내가 왜 크리스마스는 한 명만 만나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못 만나고 날짜를 잘라 만나야 되거든. 왜냐면 제가 연애를 항상 할 때는 주 5일째가 정착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6명을 만났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편했겠죠. 주 5일째니까 5명만 만나주면 되는데 그때는 월화수목금토 일하던 때였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다 늙었어 그때 내가. 처진 가슴도 복구 방법이 있나요? 뭐 제일 간단한 것이 일단 늘어진 주머니에 뭘 채워놔야겠지, 그지? 자, 백 나온다. 백 이런 백도 있고, 백 많아. 하여튼 백 부자야. 백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아저씨 집에 백이 겁나 많아. 이런 아저씨하고 결혼하면 진짜 편하겠다. 오만 거 다 있네, 오만 거 다 있어.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아까 제가 오. 배터리가 설명 안 드리고 얘도 이제 비싼 보형물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보형물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 발생률이 가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형물 들어가 있는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찌그러드는 게 이제 구축이라고 해요. 이 방에 앞뒤가 붙으면서 방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그리고 이제 모양도 변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보형물 넣고 구축이 생겼을 때 이제 재수술하기 좋은 보형물로 나온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축률이 아주 낮기로 알려진 이제 폴리우레탄 코팅 보형물, 이제 마이크로탄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상품명은 마이크로탄. 네. 독일 폴리텍스가 제조하는 거고요. 이거는 확실히 그게 좀 적구나. 촉감은 좀 뭐랄까 스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안쪽엔 이게 있습니다. 있고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 코팅을 그럴 할 거예요. 거예요. 네. 사용자들은 뭐 촉감 부분에서는 이렇게 별로 뭐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축으로 고통받는 같은 경우는 다시 구축이 안 오는 그렇지. 게 그게 제일 큰 첫 번째지. 거기 때문에. 예, 그만 만질게요. 촉감 진짜 좋아요. 요즘 거는 옛날에는 저기 뭐 식염수 주문 있었잖아요. 오, 진짜 좋네. 저 위에 질문 쪽에 내가 또 쑥 설명해 줄게. 자, 고추털 적은 사람도 심을 수 있나요? 예, 심습니다. 저 잘하는 원장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전 안 합니다. 자, 대륙군, 대륙군 싫어요. 아이고, 잘 아시는 분인가 보다. 아이고, 어떡해. 자, 성기 평균 사이즈가 몇인가요? 자, 다음 주에 물어봅시다. 다음 주에 와요. 자, 스타 내가 진짜 고생했던 거 진짜 동시였으면 카사노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그렇지. 자, 이제 그렇지. 자, 정신 차리고 성기도 커지게 할 수 있나요? 자꾸 만지세요. 그럼 커지게 될 거. 다음 주에 합니다. 그렇지. 쪼물락 필메훈이님 저분이 좀 잘 안 해. 조물락 맞아요. 보형물 넣는 거. 그러니까 이 보형물은 남자 것이 넣는 게 아니고 그건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 하고 이건 남자 가슴에 넣는 거예요. 남자 가슴에. 그 여자 가슴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 폴리우레탄이 내가 다른 데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옷에 들어가는 거 뭐 있죠. 폴리우레탄. 근데 있겠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고 몸 안에 들어가는 건데 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뭐 무슨 조직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뭐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다 다른 보형물 다 실리콘인데요. 뭐 실리콘. 머리 정수리 모발이식이 원장님마다 다른데 수술 아니냐? 그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면 수술하시는 것이 맞고 조금 빠졌다. 그럼 굳이 수술하지 말고 약모도 조금 좋아지는 사람들이 한 반의 반 정도 있거든요. 그럼 수술 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애매하다 그러면 약 보고 6개월 있다 수술합시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수술할 것 같다 그러면 약 먹으면서 수술 동시에 합시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원장들마다 틀리지. 그 적극성이 있는 원장님이 있고 수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수술하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봉급쟁이다. 하기 싫지. 안 하지. 약 먹읍시다. 지장사다. 수술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난 그런 사람은 아니고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러겠어. 내 나이 앉을 거지. 그래 안 한다. 자, 그래 그만 만지게. 안 만집니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그런 좋아하나. 가슴 성형의 그래 이런 질문 얼마나 좋아. 가슴 성형의 시간 및 회복 수술 시간 및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거는 원장님만 다를 테니까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개 부위에 따라서 밑선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겨드랑이 절개로 하게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오래 걸리진 않군요. 네.
다운타임, 그러니까 회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환자들 기준으로 다음날 오후 되면 일상생활 다 가능하세요. 다음날부터 샤워도 가능하시고 좋다. 일단 피통이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원장님 저기 신랑 몰래 수술하러 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신랑 몰래 수술하러 오는 사람들은 없고요.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해줘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항상 남편하고 상의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가서 말할 거예요 하는 분들은 저는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절대로 그거 해주면은 좋은 소리 못 들을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 남편하고 같이 와가지고 상담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환자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저번에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수술했는데 남편 모발 이식 수술비를 사모님이 남편 생일날 생일 선물로 수술비를 마련해갖고 준 거야. 감동의 눈물 동안이지. 애도 둘 있고 부부가 얼마 보이 좋아. 예, 남편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 와이프 생일 때는 제가 뭘 해준 자 백을 하나 선물해 주고 싶다. 그래 내가 말씀드렸죠. 애기 둘 낳았지요? 모유 수유하셨지요? 오늘 방송 꼭 보라고. 보시고 있죠, 선생님? 알죠, 누군지 네, 그죠? 가슴 확대를 선물해 주라고. 최고의 선물이다. 백은 유행이 지나면 들고 다닐 수 없지만 가슴은 평생 달고 다니는 거다. 최고지. 그런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고, 알겠지요? 자, 보자. 그랬네. 아우, 성기 모형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이게 그래도 이게 막 야하고 음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 원장님 보면 알아니까 연구정신이 절대 안 돼. 괜찮아. 왜냐 보면 정말 착실 그 자체에 있는 원장님이 와요. 양복 입고 올기도 안 해. 딱 봐라 다음 주에. 자, 안 들킬 수 있지. 친구 집 와서 자면 되지 한 며칠. 그러고 남편하고 이렇게 뭐 잠자리만 따로 하면 상관이 별 없지. 뭘 들켜요 근데? 가슴 확대한 거. 근데 재밌는 게 남자는 모발이식 한 거 와이프 몰래 절대 안 돼. 무조건 잡히고 혼나 다 뽑혀. 근데 사모님들은 수술하고 집에 가도 남편이 대부분 몰라, 못 알아봐. 남자가 두네. 진짜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결혼하신 분들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19금이 넘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결혼하신 분들이 저한테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누가 이제 남편이 최대 수혜자라고 했지만 남편이 수혜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가도 남편이 와이프를 가슴을 보거나 만질 일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난 너무 순수했어. 그런 생각 못 해봤거든.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와가 상담할 때 내용을 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분은 남편이 있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더 신경 쓰여서 가슴을 하려고 하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저도 눈치로 알 수 있는 정도는 됐죠. 위에 질문이다. 와그라노님, 요즘 탈모 방지 샴푸 중에 TS 샴푸가 화제인데 화제는 그 불이 나는 거고 화제가 성분은 저가의 탈모 샴푸랑 별 차이 없는데 유명 연예인 마케팅으로 고가를 받고 있다. 상보 센스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샴푸 성분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샴푸 만드는 곳은 대부분 OEM 하청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이렇게 조합만 적어주면 만들어줘요. 그럼 샴푸 하나 생산 원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저도 한번 관여해 본 적이 있고 본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만 뭐 유통 광고비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실제로 성분은 막 그래 별 차이가 별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분이 들어가봤자 감고 씻어내는 건데 그게 우리 몸에 흡수되지도 않을 뿐더러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마케팅이지. 근데 그나마 TS 샴푸는 다른 탈모 전문 샴푸 굉장히 비싼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썼을 때 탈모에 제일 좋은 샴푸 내가 오늘 또 결정을 내려줄게. 딱 하나입니다. 남이 사준 샴푸가 제일 좋아요. 공짜 제일 좋다. 나머지 다 똑같아. 끝! 자, 모발이식 시 정수리랑 M자 생착률은 같습니다. 다만 M자 심으면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니까 만족감이 커서 기분이 좋고 효과가 좋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모발 이식할 때 아프나요?
겁나 아픕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10분 해드려서 20분간 수면하거든요. 하고 나면 완전 무통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제 동영상 많이 있습니다. 수술 동영상 보면 환자들이 게임하고 놀고 전화하고 야부리 까고 단팥빵 먹고 있죠.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안 아프, 덜 아픈 게 아니고 아예 안 아픕니다. 결혼은 좋은 거는 좋지 않고요. 자, 가슴팩 조물라고 올라갔다. 이게 내 컴퓨터 잘 못해 그래요 이 형이. 자, 난 너무 순수했어. 자, 가슴 보형물은 한 번 하면 평생 가나요? 바꿔줘야 평생 가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교체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평생 간다 보시는 게 맞고요. 수혜자가 다른 부를 수 나도 몰라서 굉장히 순수했어 내가. 여성분이 마취 걸렸을 때 몰래 가슴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다고 맨날 보는 게 그건데 그 말을 만지면 그거 마취 걸렸을 때 만져볼 필요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그냥 그 진짜 할 때 만져보고 촉감하고 피부하고 탄력도 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가슴치게 이런 질문을 하란 말이야. 레알 수술 전 수술의 유의사항. 마취 걸렸을 때 몰래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태도 아니고 그 범죄자지 그래. 이런 하면 안 되고 그래. 저거 얼마나 좋아. 로시님 수술 전후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담배 흡연은 술은 언제 마시나요? 저는 그냥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수술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 결과에 크게 영향 끼치지는 않습니다. 수술 전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래 전신 마취 전에 이제 뭐 흡연을 뭐 있지 않습니까? 뭐 2주간 흡연 뭐 하지 해도 않아요. 됩니다. 저는 수술하기 전에 저 1층 내려가서 한 대 빨고 오시라 합니다. 아 저도 그럼 네, 그게 낫습니다. 뭐 참아 그거를. 그냥 이때까지 담배 피우고 요새는 살았는데. 그냥 피우시고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다만 보형물은 우리 몸에서 이물 반응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원래는 안 일으켜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너트하다 그러는데 몸에서 조직 반응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에요. 실리콘이나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즈의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가 아닌 아주 작은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이물 반응 때문에 염증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좀 참으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모발이식도 수술 후에는 2주 술 안 됩니다. 알죠? 우리 탈모인들 하이하이 반가 알죠? 다 보고 있다 지금 몇 배미 보고 있다 지금요. 흉터 모발이식 할 때 아프나요? 안 아프다니까. 맨날 말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프면 안 돼. 생착률이 좋네? 좋진 않아요. 흉터 타입에 따라서 좀 좋을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흉터는 2번 한다고 마음을 먹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째 할 때는 제가 많이 할인해 드립니다. 불쌍하잖아. 응? 자, 옷 입고 있을 때 달라붙는 옷 입었을 때 딱 보면 성형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나요? 구복은 봐가기가 애롭지. 왜 안 와? 모르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게 정확한 답이겠네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데 안 된다. 공짜 최고 좋다. 자, 공짜 좋아해서 대머리 되면 한산구병원을 부르는 큰 그러려고 한다. 내가 새해 1월 1일 날 머리 빠진 약 한두 들고 저기 한강에 식순이 올라가지고 매 5톤 트럭으로 붓고 있다. 서울 사람들 다 달모데라 이러면서 옆에 대한치과에서 옆에서 설탕 막 붓고 있더라. 이썩으라 하면서. 자, 공자 이쁘신 여자분을 시술해 주시고 집에 혼자 가서 상상하면서 해볼래. 레알 란시님이 나이가 많이 넘어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요. 로시님 봐. 몇 살? 19세란 말은 아니죠 저기. 이분 누군지 알아내. 이런 수준 좀 하면 안 되고. 근데 수준 좋은 걸 해라. 응? 이쁘신 여성분을 시술해주고 집에 가서 혼자 상상하면서 해벌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러면 솔직히 그게 어느 순간에 여자 가슴이 되게 성적인 부분으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병원에서는 적어도 밖에서는 아닌데 병원에서는 내 일의 대상이지 그게 성적인 대상이 되면 그 순간 전 그 일을 못 하겠죠. 보자. 예쁘신 분이 상담하러 오시면 설레신 적 있으신가요? 원장님 있습니까? 네. 저는요 한 번도 없었거든. 내가 이 짓 한 지 지금 이걸로 밥 먹고 산 지 지금 16년째인데 여자를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에 대한 좀 로망 이런 게 없거든.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었고 그동안. 그래. 없는데 한 번 출근을 딱 했는데 대기실에
딱 앉아있는데 막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 깜짝 놀랐어. 알고 봤더만은 트랜스젠더야. 그러니까 내가 남자한테 좀 끌린가 봐. 트랜스젠더였어. 그런 적이 딱 두 번 있었거든. 딱 두 명의 여자를 보고 내가 환자로 왔는데 막 말을 못 하겠고 막 눈을 못 마주치고 땀이 나고 있었거든. 둘 다 젠더였어요. 한 명은 TV에도 나오는 좀 연예인 활동 하시는 젠더셨어요. 정말 예쁘셨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남성미가 흘러 넘치는 젠더분인데 난 반한 적이 있거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고 젠더분이 내 좋아한 적도 몇 번 있었어. 야, 그쪽을 조금 먹히나 봐. 또 이거 했다 또 이상한 글 쓰지 마. 아니, 그러지 마. 그럼 나 큰일 나. 자, 늦게 들어와서 잘 못 들었는데요. 남자들은 가슴 큰 여자 좋아요? 작은 여자는 별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큰 여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목석 같은 여자 좋아합니다. 전봇대처럼 좀 스트레이트한 타입을 좋아합니다. 볼륨 여자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좀 근육 많은 여자 좋아합니다. 지방 말고 근육 좋고 힘 좋은 여자들 있죠. 그런 타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호감이 많이 가고, 내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풍이 온다거나 몸이 좀 불편했을 때 내를 들어서 씻겨주고 휠체어에 앉혀주고 할 수 있는 근력이 있는 여자였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흉터 있어서 모발이식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잘해주나요? 다 잘해줍니다. 누구만 특별히 잘 그런 거 없습니다. 저한테 모두 똑같은 귀중한 환자일 뿐이죠. 정답 멘트다. 이게 정답 멘트. 예쁘다고 잘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 똑같습니다. 티카님 안녕 오세요. 젊었을 때는 설레고 긴장되고 했겠지. 여자 대머리가 오니까 더 설레겠어. 아 웃기라. 그래서 사모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아 흉부외과 아니고 성형외과 선생님이십니다. 리수영이 누구지? 하리수 말하는 거. 아 하리수 그분 아니고 하보다 훨씬 더 예쁜 젠더분 모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라는 건 내가 이거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나하고 이때 살아가면서 줄기세포자 붙은 거 치고 제대로 된 거 본 적은 없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전 일단 못 들어봤고요. 줄기세포 뭐 이제 하면서 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하는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지만, 일단은 가슴 쪽에 지방 이식 하시는 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개원하기 전에 있던 병원이 이제 가슴 쪽으로 좀 많이 알려진 병원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가슴을 이제 4년 넘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차 케이스도 보지만 2차 케이스를 봐요. 그럼 뭐냐면 다른 데서 뭔가를 하고 문제가 생긴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2차 케이스 중에서 상당히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슴 지방 이식했던 분들 결국에 지방 이식한 거가 다시 줄어들어서 크기가 작아져서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이식을 우리가 잘 깔아주고 이렇게 예쁘게 깔아주고 뭘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던 케이스는 그게 안 좋은, 저는 이제 지방 이식을 안 하고 보형물만 합니다. 가슴 같은 경우에 확대를 위해서는. 근데 지방이 들어가서 잘 퍼져가지고 전체가 다 생착되지는 않아요. 지방은 의학적으로 그거는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은 100개를 넣으면 절대 100개가 다 생착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30%가 됐든 70%가 됐든 그냥 죽는, 그냥 흡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못 쓰게 되는 그 지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가슴 안에다가. 그러니까 가슴 안이라고 하면 가슴 피부 밑에다가 이렇게 물이 찬 주머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석회화가 돼가지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 걸 보다 보니 저는 가슴에 지방 이식은 안 해요. 근데 가슴의 줄기세포는 제가 봤을 때는 줄기세포에다가 그러니까 가슴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면서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같이 배양해서 얻는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의학적으로 이제 임상이라는 걸 해요.
이제 어떤 그 의학적 근거를 얻으려면은 여러 가지 실험 단계들이 있는데 줄기세포에 관련된 내용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아직까지 우리가 뭐라고 딱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인증받은 게 없어요. 그렇지. 그게 문제라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줄기세포는 솔직히 접근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있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근데 저한테 내밀어졌던 자료들은 제가 봤던 자료들은 줄기세포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수술뿐만이 아니라 줄기세포 관련한 많은 것들이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아직. 뭐 모발 쪽도 뭐 줄기세포 많어. 많죠. 줄기세포 하는데 많아. 해봐라. 백날 해봐라. 나는가? 안 나지. 자, 또 질문 보자. 우리 또 권민주님도 궁금한 거 많다. 자, 보자. 대한민국 평균 사이즈가 A라는데 아프리카 TV 하시는 여성분들은 평균 사이즈가 CD이다. 그러니까 방송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만도 아니고 하신 분들이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자연적으로도 큰 그 가슴 사이즈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진짜 많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자, 두 분 중에 누가 더 연봉이 높으신가요? 계급이기 때문에 연봉이 없어. 옛날 봉급쟁이일 때는 연봉인데 지금은 없어. 그 달 버는 게 지 거예요. 잘 벌면 좋고 못 벌면 막 채땡이다. 월급이 훨씬 낫다. 내 봤을 때. 몇 수 하셔서 어디 가셨나요? 저는 재수는 안 했는데 들어가서 1년 꿇었어요. 잘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자, 한상무 원장님. 일반적인 남자들이 가슴 큰 여자, 별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남자들이 막 여자 가슴 큰 여자 좋아할 것 같죠? 별 안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큰 가슴에 집착하는 그런 친구들 사람 분명히 있지. 있죠.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돼. 안 만나면 앞뒤가 똑같은 사람. 난 그런 여자 좋아합니다. 앞뒤가 근육으로 갑바 딱, 등 근육, 배 근육 딱 최고지. 자, 자연산이면 Y자 라인이 절대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브라자를 뭘 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가슴 사이즈가 큰 중요하네. 가슴 침심률, 침뱉어봐라. 아무리 침뱉어봐라 가슴 크지네. 절대 크지 않아. 매선침인가 그거. 찌르는 침. 제로입니다. 제로 효과 없으니까. 붓겠지 찌르니까. 여자친구분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성형하고 싶다면 제가 권유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는 워낙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감히 조언을 한다거나 권유를 한다거나 또는 그분의 말에 내가 토를 달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결혼하면 아시게 됩니다. 그렇죠. 간절하지 않다. 어릴 때부터 자연 포경인데 포경 꼭 해야 돼. 꼭 할 필요 없지. 요즘 잘 안 한다. 그걸 다음 주에 할 거야 우리. 그래, 수질이 안 좋아. 부산의 모발이식 병원 추천해 주실 수 있지요. 거기 괜찮아요. 어디고? 연산 로타리에 다모 의원 가면 이봉규 원장님, 네 형님 하네요. 우리 형님 착하다, 잘한다. 그거 하면 돼. 오즈 말미잘님 안녕하세요.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가슴이 큰데 동생이 작으면 언니는 무조건 성형한 거네. 안 그렇다. 아닙니다. 다르다. 대머리도 많이 그래. 봤어요. 많이 대머리도 친형제 간에 좀 달라. 좌우가 다른 사람도 있고 다 달라. 코 수술은 위험한가요? 코 수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뭐 위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코 수술은. 그 출혈 같은 거 안에 보이지 않는데 출혈이 흐르고 있는 거를 모르고 이제 보이지 않아서 지혈이 다 된 줄 알고 가끔씩 위험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위험할 건 없어요. 코 수술 얼마나 많이 하고 하는데. 포경 수술이 더 위험하지. 꼬치암 잘리봐라. 피가 진짜 분수처럼 내 죽을 뻔. 내 수혈 맞을 뻔. 내 그 원장님 정말 이름 말하고 싶다. 내 진짜. 아들 내 후배 말 말자 진짜. 말 못한다. 내 그 시기가 진짜 허블나게 진짜 걸레가 내가 내 진짜 수도 못 할 뻔했다. 솔직하게 너무했다 진짜. 두 분 저승사자와 놀부 원장님 그거 닮았다. 놀부 부대찌개 닮았다. 놀부 부대찌개요? 저승사자 나 아까 그거 봤거든. 도깨비. 그거 보고 좀 따라하는 거야.
자, 여자친구 시술한지 안 한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물어보면 되죠. 네, 물어보면 제일 됩니다. 좋은 방법은 물어보는 겁니다. 괜히 혼자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고 여자친구 상담하실 때 여성분 가슴을 만지면 여성분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긴 있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오시면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상담실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그냥 나 수술 상담 받으러 왔구나 그렇게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없진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끄러워하시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쪽은 탈모 쪽은 부끄러워서 엄청 많아. 그래갖고 모자를 잘 안 보고 그냥 사진 찍은 것만 보여주고 하는 분도 제법 있고, 그 부부끼리 와가지고 사모님은 바깥에 앉아 있으라고 본인만 들어오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남자의 그 거시기의 성기 같은 뭐랄까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또 하나의 자아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잘 안 보여주면 잘 안 볼라 하고 억지로 뭐 열어보고 까보자 그러는 안 해요. 병원 오는 게 상당히 좀 겁나고 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우리 그쵸 몇 년 고민하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병원에서 그냥 쉽게 온다, 왜 오지 쉽게 오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진짜 어쩌면 몇 년간의 벼르고 벼른 일일 수 있거든. 그래서 저도 오면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이런 방송들도 좀 의사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이라고 뭐 물고 뜯고 해치고 그러지 않거든. 물거나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비도 얼마라고? 병원에?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성형외과는 상담비 받는 곳이 거의 없어요. 뉴웨어 김진호 원장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 모발 쪽에 뉴웨어 김진호 원장님이 있거든. 상담비를 받아. 대단한 거야. 난 그 사람 너무 좋아해. 곤조 있잖아. 멋있어. 그만큼 또 해. 열심히 해줘. 그 값어치가 있어. 그 사람 그래 해도 돼. 그래서 편하게 오세요. 뭐 이래도 참 편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 최선을 다해서 놀부 부대찌개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편하게 맡아서 가슴도 한번 보여주고 원장님 아프리카 이러면서 좀 편하게 가죠. 그럼 좋아. 유방암 수술하시. 나 이거 물어보고 싶었다. 거북천사님 되게 좋은 질문했는데 이 유방암 수술하신 분 있잖아요. 뭐 한쪽이 없다든가 드러났다든가 또 반쪽이 이런 분들 굉장히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게 있을 건데 상처가 클 텐데. 가슴 성형을 이제 가슴 성형을 생각하기 전에 가슴을 유방암 수술을 어떤 걸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가슴을 일부분 드러내는 수술하신 분들도 있는데 유두까지 가슴 전체를 드러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형물만 넣어가지고는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등 쪽에서 근육하고 피부를 돌려오는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일부만 절제를 했고 가슴이 유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형물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안 되면은 조직 확장기라는 걸 써가지고 조금씩 피부를 늘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보형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네. 그리고 유방암 수술하신 분이 주변에 있어서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서울 쪽에서는 압구정동 쪽에 압구정역 쪽에 더성형외과 옥재진 원장님이 참 잘하세요. 그거는 저희 발표도 많이 하시고 어디 학교 같은 데 가도 개원가에서 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거를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옥재진 원장님. 키보드가 또 안 먹는다. 학창 시절에 여자를 좋아해서 가슴 성형 전문의로 한 건 아니고요. 레전트 때는 가슴 성형 전문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레전트 때는 성형외과 전반적인 걸 다 하기 때문에 저는 레전트 때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솔직히 외상하고 손가락이었어요. 손가락 잘리신 분들 손가락 붙여드리고 얼굴 뼈 부러지신 분들 뼈 맞추고 보험도 되구나. 주로 엎드려 자서 가슴이 모아져 있지 않은데 엎드려 잔다고 꼭 모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으는 운동법 그런 거 뭐 있겠습니까? 엎드려 잔다고 가슴이 모아져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가슴 모아지는 운동법은 따로 없습니다. 볼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뭐 그쭉 하나 차야지 최고.
맨날 물어봅니다. 우리 아, 광민준이 맨날 물어보거든. 취미라 저게. 369 하면 커진데 369 안 된다. 처진 가슴 처진 가슴 올리면 석대술 당연히 가능하고요. 레전드 때 피 못 봐서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일단은요. 여성 가슴 맨살 자세히 잘 찾아봐야지. 잘 수술하신 분들은 있겠죠 분명히. 아예 절대로 흉터를 없애는 기술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딸기 우유 먹으면 커진다는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임신하면 커집니다. 별 재미 없었나요? 여기 한번 던진 건데. 정답이다. 네. 자, 이제 방송 종료 3분 전입니다. 10시 반까지만 할 거야. 11시 너무 못하겠다 내가. 잠이가 힘들어 못 하겠다. 10시 반. 오늘도 진짜 10시 반인데 제법 쌩쌩하게 있지요. 내가 정말 커피를 2잔 마셨다. 이거 하려고 방송하려고. 근데 10시에 잠자잖아. 다 알죠? 나 10시에 잔 착한 어린이입니다. 이 방송을 내가 커피를 2잔 마셨다. 하면 안 되지. 그 피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수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의사 하는 직업도 많네. 예, 바나나 자꾸 주물러주면 커진대. 임신을 해야 커진대. 임신을 해야. 아, 와그라노님 처음 보는구나. 아, 재밌습니다. 나름 이 또 재미도 있고 또 이제 유익하고 상담료도 없고. 네. 무시증이 화면을 보면서 물 마시는 걸 입에 잘 안 대는 거 그냥 이거. 아, 역시 니네. 역시 우리 광민주님이 이 질문을 안 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지. 자, 나왔다. 치대랑 한의대랑 동시에 붙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매주. 혹시 하나대 출신이신가? 아니, 지금 저쪽으로 갈까 말까 지금 가리는까 고민하시는 중이거든. 가고 싶은데 가셔야죠. 그래, 가고 싶은 데 갑시다. 아, 수술한 코에 필러 맞을 수 있죠. 근데 필러 맞으면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 그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필러 맞고 나서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보형물을 넣어도 그렇고 이제 필러를 맞아도 그렇고 거기 부분을 올라오게 만드는 건데 피부가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되면은 더 건조해질 거고 그러니 각질이 더 생길 수는 있겠네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그렇지. 그럼 그 답 없는 질문이잖아. 자, 이제 방송을 한번 꺼볼게. 오늘도 즐겁자. 의학의 지나친 발달로 인간은 죽고 싶어도 100살까지 죽을 수 없는 실로 이상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수 없다면은 병을 제대로 알고나 대비 버티고 잘 관리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유병백세. 오늘 제 5화냐 6화? 제 6화 가심성형. 가슴성형은 금지어거든. 그래서 내가 가심성형으로 바꿨다. 가심성형. 우리 카이 성형외과 조조조 용현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정말 즐거운 이야기, 또 몰랐던 이야기들. 아, 또 비용도 우리가 궁금한데 가슴 성형할 때 보통 일반적인 보형물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좀 대중화되었나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보형물 아까 그 비싼 거 모티바 이런 거 쓰면 많이 또 비쌉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아까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 바이 건이다. 내 가슴과 내 나이나 내 상황이나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하는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혼자 인터넷 네이버 백날 두들기 봐라. 답 안 나온다. 네이버 하이닥 해봐라. 답 없다.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여기 512-0830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조영은 원장님 만나고 한번 웃어주면서 원장님 실물이 더 낫네요. 한마디씩 던져주자. 아이고 홀리꾼이 좀 빨리 오지. 9시에 와야지. 인자 뭐야 너. 네. 우리도 다음 주에는 자 이제 비뇨기과 원장님을 모시고 임재균 원장님을 모시고 라인 비뇨기과 원장님 모시고 한번 해봅니다. 뭘 해보냐? 포경수술을 꼭 고래 꼭 잡아야 하는가? 그거 안 잡아도 돼. 내가 잡다는데 죽을 뻔. 내가 진짜 출혈 양이 그때 어마어마한. 내가 무슨 뭐
개용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몸에서 그래 많은 피가 빠져나온 거 보니까 나 처음이었다 진짜. 아파 죽었다. 마취사 제대로 잘려. 영감내 한번 보자 진짜. 아 파야 돼. 그 영감내 80이 넘어가지고. 아 이런 질문 하나 있다. 원장님 이건 하나 답해 주시고 가서. 7년 전 코이시브겔로 샘샘님 별 주서 물방울로 다시 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물방울이 코젤이에요. 물방울이 코일시브젤이고요. 지금 코일시브젤 어떤 거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안에 있는 상황은 병원 오시면 초음파로 다 제가 보형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해드리고 하니까 한번 그냥 들러주세요. 편안하게.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박수! 아, 수고하셨어요!